이 사연은 서울의 한 지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각색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늦은 가을 저녁,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한 거대한 저택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김태준 회장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잃지 않은 채 응접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그의 앞에는 35살의 아들 민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아름다운 여성의 사진이 떠 있었죠. 김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민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스마트폰을 아버지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이 사람이 지영이에요. 박지영.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김 회장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들어 올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화면 속 여성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마음속에는 예전의 쓰라린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만났어? 김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텔에서 일하고 있어요. 프런트 직원으로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민수는 열심히 지영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왔는데도 항상 밝고 따뜻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김 회장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그 역시 한 여성에게 속아 큰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 그 여성도 순수해 보였고 사랑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돈이었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의 배신감은 지금도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김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어. 특히 돈이 얽혀 있을 때는 더욱 그렇지. 아버지, 지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만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지영이는 한 번도 제 집안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가 뭘 하는지도 자세히 모르고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김 회장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사업 경험을 통해 사람들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키워왔다고 자부했거든요. 특히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의 교묘한 수법들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만나보자.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직접 그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겠어. 아버지, 무슨 뜻이에요? 민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쁜 일은 아니야.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떤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로서 미래의 며느리가 될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을 뿐이야. 민수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영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나보면 분명 지영의 진심을 알게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날 밤 김 회장은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죠. 한편으로는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속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집사. 김 회장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네, 회장님. 20년 넘게 김 회장을 모셔온 박 집사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 방으로 와줘. 특별한 일을 부탁해야겠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지영이라는 여성의 진짜 모습을 알아내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거지로 위장해서 그녀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죠. 진심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야. 김 회장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이라는 아가씨, 과연 넌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재에서 박 집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죠. 회장님 부르셨습니다. 박 집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박 집사, 자네가 나를 모신 지 몇 년이나 됐나? 23년째입니다, 회장님. 박 집사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속아왔는지 자네도 잘 알고 있을 거야.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말이야. 박 집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 김 회장이 겪어온 수많은 배신들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회장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민수가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있어. 김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지영이라는 아가씨인데 호텔에서 일한다고 하더군. 하지만 난 그 아가씨를 믿을 수가 없어. 혹시 조사를 해보시겠습니까? 박 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조사로는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없어.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 아가씨가 정말 민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우리 집 재산을 노리는 건지 말이야. 김 회장은 서재 한쪽에 있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소 입던 고급 정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지만 그는 맨 구석진 곳에 있는 오래된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설마. 박 집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거지로 변장해서 그 아가씨에게 접근해 볼 거야. 김 회장은 낡은 재킷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가장 초라한 모습의 상대를 대할 때 나타나는 법이거든. 박 집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김 회장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려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회장님,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만약 누군가 알아본다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거야. 김 회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가난했어. 그때의 모습을 다시 연기하는 거야. 김 회장은 거울 앞에 서서 낡은 옷들을 하나씩 입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해진 바지, 색이 바랜 셔츠, 그리고 오래된 재킷까지. 평소에 당당하고 위엄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정말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노인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도 나를 백만장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김 회장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민수 도련님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집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김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 일은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알겠나? 네, 회장님.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모자를 쓰고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했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지영이가 일하는 호텔이 어디라고 했나?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로얄 호텔입니다. 박 집사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오늘 오후에 한번 가봐야겠어. 김 회장은 마음속으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간단한 부탁부터 시작해보자.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하늘을 확인했습니다. 구름이 끼어 있어 비가 올 것 같았죠. 완벽해. 비가 오면 우산을 빌려달라고 부탁해보자. 박 집사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김 회장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김 회장을 모셔오면서 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박 집사, 혹시 내가 호텔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줘. 김 회장이 주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정말 괜찮으실까요? 걱정하지 마.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왔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김 회장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아가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나도 기꺼이 며느리로 받아들일 거야. 김 회장은 거지 복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지영이라는 여성의 진짜 모습을 알아내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만약 그녀가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아들이 사랑한다고 해도 결코 허락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김 회장은 혼자 중얼거리며 호텔로 향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경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었고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거지 복장을 완벽하게 갖춘 채 강남에 위치한 로얄 호텔 앞에 서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리무진을 타고 호텔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뒷문 쪽 골목길에서 호텔 로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기분이군. 김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50년 넘게 사업을 해오면서 이런 식으로 남을 지켜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호텔 로비는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맨들과 관광객들이 드나들고 있었고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직원들이 바쁘게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죠. 그때 김 회장의 눈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스마트폰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 박지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호텔 유니폼을 입고 프런트 데스크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죠. 멀리서 봐도 그녀의 밝은 미소와 정중한 태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 아가씨가 지영이구나. 김 회장은 잠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외모는 확실히 아름다웠고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전문적이고 친절해 보였죠. 하지만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어. 마침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때다 싶어서 후드를 뒤집어 쓰고 천천히 호텔 로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옷은 이미 빗물에 젖어 있었고 신발도 낡은 운동화여서 물이 스며들어 있었죠.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김 회장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초라한 모습을 유지하며 천천히 프런트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약간 눈살을 찌푸리거나 피하듯 지나갔지만 김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리게 하며 나이든 노인처럼 연기했죠. 지영은 고개를 들어 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람이 아니라 관심과 걱정이 서려 있었죠.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비가 와서 그런데 혹시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김 회장이 물기 묻은 손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집이 좀 멀어서요. 지영은 잠시 망설이지 않고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 많이 젖으셨네요. 잠깐만요. 그녀는 프런트 데스크 뒤편으로 가서 직원용 우산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우산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세요. 지영은 우산과 함께 따뜻한 물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얼굴이랑 손 좀 닦으시고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김 회장은 예상하지 못했던 친절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우산만 빌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영은 그 이상의 배려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김 회장이 우산과 물수건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날씨가 추우니까 몸 조심하세요. 지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산은 나중에 돌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김 회장은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지영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고 가식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김 회장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뭐예요?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박지영이에요.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그냥 할아버지라고 하세요. 김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네, 할아버지. 정말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아프시면 병원에 꼭 가보세요. 지영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김 회장은 우산을 받아들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우산을 펼치며 그는 복잡한 마음이었죠. 지영의 친절이 진심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연기일 수도 있어. 김 회장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의 친절로 사람을 판단할 순 없지. 그는 호텔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거기서 지영이 일하는 모습을 더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지영이 다른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지영은 모든 손님들에게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손님에게도 평범해 보이는 손님에게도 동일한 밝은 미소와 정중한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김 회장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와봐야겠어. 김 회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부탁을 해보자. 그때까지는 판단을 보류하는 게 좋겠군. 비가 그치자 김 회장은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험은 예상과 달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영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진짜 시험은 시작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지영아, 오늘은 합격이야. 김 회장이 혼자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어떨까?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저택 서재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친절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동시에 의심의 씨앗도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우산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박 집사가 차를 가져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예상보다 친절하더군. 김 회장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아직 알 수 없어. 김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택 정원에는 가로등 불빛이 켜져 있었고 오늘 내린 비로 인해 나뭇잎들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박 집사,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이 정말 저렇게까지 친절할 수 있을까? 김 회장이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마음씨 착한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박 집사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말씀처럼 한 번으로는 알기 어렵죠.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난 50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그중 상당수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특히 25년 전의 그 쓰라린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내일은 좀 더 어려운 부탁을 해봐야겠어.
김 회장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산 정도는 누구나 빌려줄 수 있어.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야. 다음 날 오전, 김 회장은 어제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변장했습니다. 해진 옷에 때가 묻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머리도 일부러 헝클어뜨렸죠. 그리고 몸에서 약간의 냄새가 나는 것처럼 연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도 나를 백만장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김 회장은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오후 2시쯤 김 회장은 다시 로얄 호텔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날씨가 맑았기 때문에 다른 핑계가 필요했죠. 그는 호텔 로비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의 부탁은 어제보다 훨씬 무리한 것이었거든요. 뜨거운 커피 한 잔만 부탁해보자. 김 회장은 마음속으로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호텔에서는 외부인에게 음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 그래도 부탁해보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군. 김 회장이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코를 찌푸렸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지저분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김 회장은 신경 쓰지 않고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지영은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김 회장을 알아보고 밝게 웃었죠. 어머, 어제 그 할아버지시네요. 우산은 잘 쓰셨어요? 지영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영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 놀랐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의 손님을 상대하는 호텔 직원이 어제 잠깐 만난 거지를 기억한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네. 덕분에 무사히 집에 갔습니다. 김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부탁이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지영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이 부탁이 너무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지영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배고프고 춥네요.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뜨거운 커피 한 잔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 지영의 표정이 잠시 당황스러워졌습니다. 호텔 규정상 외부인에게 음료를 제공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김 회장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프런트 데스크를 잠시 비우고 호텔 카페 코너로 갔습니다. 김 회장은 멀리서 지영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지영은 카페 직원과 뭔가 대화를 나누더니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기 시작했죠. 설마. 김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분 후 지영이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에게 커피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죠. 여기요, 할아버지. 따뜻한 커피예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세요. 그녀는 카페에서 산 작은 샌드위치도 함께 건넸습니다. 김 회장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지영이 자신의 돈으로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준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이건 제가 어떻게... 김 회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사드리는 거예요. 지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힘드실 텐데 따뜻한 거 드시고 힘내세요. 그리고 언제든 힘드시면 여기로 오세요. 김 회장은 커피와 샌드위치를 받아들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영의 친절이 연기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신의 돈으로 낯선 거지에게 음식을 사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김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지영이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김 회장은 호텔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는 지영이 사준 커피를 마시며 복잡한 심경이었죠. 오늘의 시험 결과는 어제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아가씨, 정말 특별한 사람인가? 김 회장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면 정말 완벽한 연기를 하는 건가? 그날 밤 김 회장은 잠들지 못하고 침실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자신의 돈으로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준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는 베개에 머리를 묶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김 회장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렇게까지 할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지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죠. 어제까지의 경험만으로는 그녀가 정말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안 주무셨어요? 민수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김 회장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민수야. 그냥 일 때문에 좀 복잡해서 그래. 혹시 지영이 때문에 걱정이세요? 민수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영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언제 시간 되실까요? 김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지영에 대한 시험이 끝나지 않았는데 정식으로 만날 수는 없었거든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김 회장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급할 것 없잖아.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일이니까 천천히 생각해봐야지. 아버지, 혹시 지영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아니죠?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김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아버지로서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을 뿐이야. 지영이가 정말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확실히 알고 싶거든. 민수는 아버지의 말에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지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수가 나간 후 김 회장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어제까지의 시험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좀 더 결정적인 시험이 필요했어요. 이번에는 돈을 빌려달라고 해보자. 김 회장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으로 말이야. 그러면 진짜 본성이 드러날 거야. 오후가 되자 김 회장은 어제보다 더욱 초라한 모습으로 변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노인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는 옷에 흙까지 묻혀가며 완벽한 연기 준비를 마쳤습니다. 로얄 호텔에 도착한 김 회장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오늘의 부탁은 정말 무리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영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오늘 확실히 알아보겠다. 김 회장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은 오늘도 변함없이 밝은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을 보자 반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지영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제 드린 커피는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정말 고마웠습니다. 김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심각해 보였죠. 지영은 김 회장의 표정을 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김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미안하지만 혹시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지영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0만 원만요.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꼭 필요해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50만 원은 호텔 직원인 지영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김 회장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한 것이었죠. 지영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김 회장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이 급하게 필요하신 거예요? 말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김 회장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부탁을 드려서. 지영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50만 원은 그녀에게는 한 달 생활비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김 회장의 절박한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프런트 데스크 뒤로 가서 자신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김 회장은 지영의 행동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 큰 돈을 빌려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몇 분 후 지영이 돌아와서 김 회장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어요. 40만 원 정도 되는데 부족하시더라도 일단 이거라도 쓰세요. 김 회장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영이 정말로 자신의 돈을 내주다니, 그것도 이렇게 큰 금액을 말이죠.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영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힘드실 때 서로 도와야죠. 그리고 갚으시는 건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아니면 아예 안 갚으셔도 괜찮고요. 김 회장은 지영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거든요. 김 회장은 지영이 건넨 돈 봉투를 손에 들고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죠. 길거리에서 만난 거지에게 4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아무 조건 없이 빌려주다니,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어. 김 회장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돈 봉투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진짜 있을까? 그는 지난 25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을 배신했던 여성도 처음에는 이렇게 친절했었죠. 하지만 결국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돈이었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다르다. 김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돈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거지한테 돈을 빌려줄 리가 없어.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할 텐데. 김 회장은 휴대폰을 꺼내 박 집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집사, 나야. 네, 회장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40만 원을 빌려줬어. 전화기 너머로 박 집사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40만 원을요? 정말입니까? 그래. 나도 믿기 어려워. 김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회장님, 혹시 이제 그만두시겠습니까? 박 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시험만으로도 지영의 마음씨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아니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봐야겠어. 김 회장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극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 아가씨의 진심을 확인해보겠어.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집에서 민수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눈치챘죠. 아버지,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것 아니야. 김 회장이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혹시 지영이 때문인가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영이를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김 회장은 포크질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지영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네, 물론이죠.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지영이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왔는데도 항상 밝고 긍정적이거든요. 혼자 산다고? 김 회장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네. 지영이는 18살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슬퍼졌습니다. 그 후로 쭉 혼자 생활비를 벌면서 살아왔죠. 호텔에서 일한 지도 벌써 7년째예요. 김 회장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영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남을 돕는 일을 좋아해요.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영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봉사활동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거든요. 저는 그런 지영이의 모습에 반했어요. 김 회장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정말 마음씨 착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꼭 지영이를 만나보세요. 민수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알겠다.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만나보마. 하지만 김 회장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마지막 시험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 지영에게 가장 극한의 상황을 연출해서 그녀의 진짜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김 회장은 서재에서 내일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호텔 로비에서 쓰러진 척을 해서 지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로 했죠. 이번이 마지막이야. 김 회장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이 시험까지 통과한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어.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거지 복장을 갖췄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몸이 아픈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다. 김 회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길에서 김 회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영이 진짜 착한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오늘이 끝나면 모든 게 결정될 거야. 김 회장은 로얄 호텔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후 3시 김 회장은 평소보다 더욱 초라하고 병들어 보이는 모습으로 로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고 걸음걸이도 휘청거리도록 연기했죠. 마지막 시험을 위한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김 회장은 잠시 지영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변함없이 프런트 데스크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유독 바쁜 것 같았습니다. 호텔의 단체 손님들이 체크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좋아, 바쁠 때일수록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법이야. 김 회장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천천히 프런트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프런트 데스크에서 몇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김 회장은 갑자기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버렸죠. 물론 연기였지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응급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어머, 지영이 가장 먼저 김 회장이 쓰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프런트 데스크를 뛰쳐나와 김 회장에게 달려왔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영이 김 회장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김 회장은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지영의 목소리에서 진짜 걱정과 당황이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도 급해져 있었거든요. 누가 119 불러주세요. 지영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응급 상황이에요. 호텔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김 회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지영은 김 회장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약해요. 빨리 구급차를 불러야 해요. 김 회장은 지영의 차가운 손이 자신의 손목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고 땀으로 젖어 있었죠. 지영이 정말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지영이 김 회장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김 회장은 지영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진짜로 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구급차가 언제 와요? 지영이 호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지영은 김 회장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올려놓고 부채질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병원에 가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김 회장은 지영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영이 보여주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진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연기로는 이런 진심 어린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지영이 김 회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다치시면 안 돼요. 지영의 목소리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회장은 더 이상 이 연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의 진심이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김 회장은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정신 차리셨어요. 지영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김 회장은 지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맺혀 있었고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죠. 괜찮습니다. 김 회장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지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급차가 곧 올 테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세요. 김 회장은 지영의 손을 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착한 사람을 시험할 수는 없다고 말이죠. 지영 양.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지영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계속해서 김 회장을 부축하며 구급대원들을 기다렸죠. 김 회장은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영은 정말로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죠. 그는 이제 지영을 진심으로 며느리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왔어요. 지영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전해요. 김 회장은 지영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마지막 시험이 끝났고 그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사흘 후 김 회장은 자신의 저택 응접실에서 지영과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드디어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입니다. 아버지,
지영이 왔어요. 민수가 지영과 함께 응접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처음 보는 거대한 저택의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란 것은 응접실에 앉아 있는 김 회장의 모습이었죠. 어머. 지영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세요? 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 양.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태준입니다. 민수의 아버지죠. 지영은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호텔에서 만났던 그 초라한 거지가 바로 민수의 아버지, 그것도 이런 큰 저택의 주인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지영이와 할아버지가 아는 사이라고요? 김 회장은 지영과 민수를 소파에 앉게 한 후 자신도 마주편에 앉았습니다. 지영 양, 그리고 민수야. 내가 고백할 게 있어. 김 회장은 천천히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영을 시험하기 위해 거지로 변장했던 것, 우산을 빌리고 커피를 얻어먹고 돈까지 빌렸던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정말 미안하다, 지영아. 김 회장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를 시험했었어. 내가 정말 민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지 알고 싶었거든. 지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해해요, 할아버님. 아버님으로서 당연히 걱정되셨을 거예요. 아버지. 민수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지영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민수야, 괜찮아. 지영이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 소중한 아들을 위해서였잖아. 김 회장은 지영의 이런 반응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일을 했는데도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이해한다고 말하는 지영의 마음씨가 고마웠거든요. 지영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김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야. 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다가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지영아, 이걸 받아줘.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할머니가 물려준 갑오였죠. 이 반지는 우리 가문의 상징이야. 김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대대로 며느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거지.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니까 이걸 가져야 해.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이런 귀한 걸 받아도. 당연하지. 김 회장이 지영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넌 이제 내 딸이야. 진짜 딸보다 더 소중한 딸이고. 민수는 아버지와 지영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지영이.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지영아. 김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빌려간 그 돈은 갚지 마. 그건 내가 보여준 사랑의 증거니까 내가 평생 간직하고 싶어.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님. 아니,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도 아버님을 진짜 아버지처럼 모시겠어요. 김 회장도 감동받아 지영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된 걸 진심으로 환영한다, 딸아.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지영과 민수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죠. 몇 달 후, 지영과 민수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김 회장은 지영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함께 걸었고 모든 하객들 앞에서 지영을 자랑스러운 며느리라고 소개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저택 정원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김 회장은 지영과 민수를 양쪽에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지영아, 민수야. 김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자. 네, 아버님. 지영과 민수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김 회장은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진짜 보물 같은 며느리를 얻었고 아들도 행복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지영이라는 따뜻한 사람 덕분에 자신도 사람을 더 믿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죠. 정말 다행이야. 김 회장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알 수 있어. 달빛이 저택을 비추는 가운데 새로 결성된 가족의 행복한 미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시험은 끝났고 그 결과는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